그리고 내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자, 봅시다, 일단. 자,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랑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거 한번 보고 바로 수업합시다. 자, 지구과학은 화학이랑 다르게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4단원으로 구성된 화학은 딱 한 단원씩 자르면 되는데 3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해. 자, 근데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지질구조 아니면은 이제 지층의 나이까지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을 받고 요번에 기말고사 때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학교들은 해수의 성질까지 봤지?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 내가 수업을 하긴 했는데 아마 시험 거의 안 나왔을 거야. 그 지산고도 여기 해수의 성질까지 나왔었나? 표층순환 안 나왔지? 내 기억으로 표층순환 안 나왔는데 한빛고도 안 나왔고 동패도 안 나왔고 운전고도 여기까지 나왔어. 다 여기까지 돼. 그리고 우리 2학기 중간고사가 해수의 표층순환 여기 붙었는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자를 수가 없어요. 천체가 할 게 많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가 여기 다 들어가고 천체 파트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HR도까지 2학기 중간고사가 출제를 할 거고 2학기 기말고사가 여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 학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별의 진화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거든. 뭐 이건 뭐 많은 차이는 없어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첫 번째 오늘 배울 겁니다. 많이 어렵다. 여기 심화 어려워. 수능에서도 여기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그 다음 어려운 파트가 여기도 뭐 하면 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기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신 여기가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 다음에 외부 은하, 빅뱅 우주로 뭐 됐는데 이게 또 요즘에 엄청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1단원에 복각 구하는 거 있었죠? 지구 자기장 구하는 거. 그게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오고 두 번째, 아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엘니뇨, 라니냐가 킬러야. 이게 좀 어렵게 많이 나와 요즘에. 세 번째가 여기 한 문제씩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해도 많이 막 지구과학은 엄청나게 심한 문제까지는 안 나와. 그래도 어려운 파트가 여기다. 다 2학기 내용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학기 내용의 기말고사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 뭐 내가 아까도 화학을 한 4번 정도 하면은 원위치로 온댔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한 4번 정도 할 거야. 4번에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끝까지는 나갈 거예요. 여기 끝까지. 근데 이게 5강이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번에 끝낼 거야. 어렵다 그랬다 여기. 굉장히 좀 심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들어야 되고 여기를 한 번에 할 거고 여기랑 여기를 한 번에 하고 여기를 한 번에. 그래서 4번 정도에는 끝내고 여기는 안 할 거예요. 해봐야 2학기 기말고사 여기 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또 까먹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안 할 건데 요 앞쪽까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사실상 방학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의 물리량 파트 많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요 파트를 오늘부터 진도를 나가 봅시다. 한번 238쪽 갑시다. 238쪽 별의 표면 온도부터인데 자 여기부터 소연아 일어나야 돼. 들어야 된다. 뭐야 이거. 자 238쪽부터 별의 물리량 파트 수업하니까 들읍시다. 자, 책 다 가져왔냐? 안 가져온 사람 있니? 다 있고 오케이. 자 시작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부터 방학 내내 배워야 되는 게 별이야. 별 천체 파트는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별이다 라고 하려면 조건이 뭘까? 별이다 그러면 조건이 뭐야? 야 우리 태양계에는 어떤 별이 있냐?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 태양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태양이라는 놈은 왜 별이라고 부르니? 빛나서 맞아. 스스로 빛을 발생시켜야 돼. 자 근데 우리 통합과학 때도 배운 게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그랬어. 이거 우리 빅뱅 우주론 할 때 나왔던 거 이제 계속 그대로 나와요. 우리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을 낸다라고 했지. 자 그런데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만 빛을 내진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 탄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뭐 초거성, 그다음 뭐 초신성 폭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별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반응이든 상관이 없고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천체 파트 할 때, 오늘 생명과학 할 때도 할 건데 단어를 좀 알아야 돼, 단어를.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는 태양을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니? 다른 말로, 별의 다른 말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이건 모든 별을 다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 근데 우리 지구와 같은 애를 항성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니? 플래닛이라고 하죠. 플래닛?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자, 그럼 문제. 행성의 정의는 뭘까? 행성의 정의. 우리 지구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행성의 정의는 일정 중력을 갖고 있으면서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얘네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항성, 태양 둘레를 공전하죠. 이런 천체를 행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행성 말고 위성이라는 게 있죠. 뭐 인공위성도 같은 뜻이고. 우리 지구에 있는 유일한 위성이 뭐 있냐? 달이 있잖아, 달. 그럼 위성의 정의는 뭘까? 위성의 정의는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 얘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뭐 많이 나오진 않아. 네, 좀 알고 있어야 지구가 가면. 해성이라는 게 나오죠. 헨리 해성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정의가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대신에 엄청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원궤도, 약간 찌그러졌긴 하지만 거의 원궤도. 얘도 거의 원궤도야. 근데 얘는 엄청 찌그러진 타원 궤도예요. 그래서 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면 태양이 있을 때 뭐 수성 공전할 거고 뭐 지구도 있죠. 이렇게 공전할 거야. 거의 원궤도로 공전한다고. 근데 혜성이라는 놈은 어마어마하게 찌그러진 궤도를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얘도 태양 둘레를 공전하긴 합니다. 그러면 요 놈아가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지구에서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지구의 공전 주기에 어느 정도 맞게 되면은 만난 개념이 아니라 관측이 돼요. 관측. 우리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해성이 헨리 해성이라는 사람, 헨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주기성이 있어요. 얘가 보이는 주기가 약 70년이야. 약 70년마다 한 번씩 보입니다. 지구에서.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넘어가면 돼. 자, 이런 별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별의 가장 중요한 건 뭘 배울 거냐면 광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광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그 다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광도 얘기할 거예요. 광도는 그냥 실제로 별빛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빛의 세기. 왜냐면 이제 별빛의 세기에 여러 가지 물리량이 영향을 줘요. 근데 여러 가지 물리량 영향을 줄 때 첫 번째, 자, 일단 우리 중3 때 배웠던 걸 이제 다시 끄집어낼 필요성이 있어요. 중3 때. 근데 중딩 때 천체 파트 배웠지? 뭐 배웠어? 그렇지! 그게 나와야 돼. 중딩 때 배운 게 별의 등급을 배웠거든, 등급. 그래서 별의 밝기가 얼마나 더 밝은 별이니 어두운 별이니를 등급으로 표현했고, 너희도 얼마나 공부 잘하냐 못하냐 등급으로 표현하잖아. 5등급 새끼들 막 이렇게 하냐. 얘도 등급이, 자, 표현하는 방법은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급이 있니?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등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아셔야지. 자, 별의 등급은 별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올라오세요. 네, 별빛의 밝기. 자, 이 등급을 표현하는 방법은 밝기야. 근데 밝기가 얼마나 밝냐에 따라서 등급이 몇 등급이냐 결정될 때, 자, 1등급부터 볼까?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만 봅시다. 0등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0등급으로 갈수록 밝은 별이냐?
6등급으로 갈수록 밝은 별이냐?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마이너스로 가면 더 밝은 거야. 등급이 마이너스, 즉 값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밝기가 1등급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나니? 중딩 때 배웠어 이거. 몇 배 밝기 차이가 나? 1등급 차의 밝기 차이가 2.5배입니다. 밝기가 2.5배 차이가 나면 1등급 차이 난다 라고 불러. 그래서 0등급이랑 1등급은 2.5배 밝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이랑 2등급도 2.5배 밝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0등급이랑 2등급은 몇 배 차이 날까? 2.5 곱하기 2.5만큼 차이 나겠지. 2.5의 제곱만큼. 그래서 얘를 밝기를 1배, 원래 밝기라고 칩시다. 그럼 1등급은 얘보다 밝기가 2.5배가 더 어두운 별이죠. 어두운 별.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좀 짜증나니까 여기 밑에다 역순으로 써볼게. 6등급부터. 그럼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될수록 밝기가 밝아지죠. 값이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배 밝기 차이 나냐? 2.5의 제곱만큼 차이 나겠지. 이제 외워야 돼. 2.5 제곱 실제로 시켜봐. 2.5 시키면 몇이니? 5, 5, 25, 5, 2, 10, 12.5? 그럼 여기 125 하면은 5, 7, 3, 1이죠? 네? 이게 아니지. 여기다가 5, 5, 25, 5, 2, 10, 12 이렇게죠? 2, 2, 5, 10, 4 왜 되니까 5네. 자,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된다. 625 외우세요. 6.25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부터는 약으로 바뀌어요. 약. 그래서 이제 외워. 이건 약 16배입니다. 약 16배. 3등급 차이 난다. 16배. 그 다음에 4등급 차이 난다. 2.5에 4제곱만큼 차이 나죠? 자, 이것도 약 40배입니다. 이것도 외워 그냥. 자, 제일 중요한 거는 5등급 차이예요. 5등급 차이. 얘는 2.5의 5승만큼. 얘가 약 100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될 게 5등급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0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100배 밝기 차이. 자, 그러면 10등급이면은 몇 배 차이냐? 10등급. 10등급 차는 100배 제곱이잖아? 그래서 10,000배예요, 10,000배. 가끔 가다가 이제 10등급 차이라면 1000배로 하는데, 이거 제곱해야 돼. 그래서 100의 제곱이니까 10,000배입니다. 예, 이제 5등급 차가 제일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5등급 차이. 근데 너네들도 이거 5등급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 1에서 5. 5등급 차이. 이거 아니야. 칸수가 5칸이 나야 돼. 칸수가. 1에서 5등급이면은 1, 2, 3, 4, 5. 4칸이에요. 4칸. 이건 4등급이에요. 차이라고 보면. 그래서 칸수가 5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등급, 1등급과 6등급 또는 뭐 0등급과 5등급 이렇게 간 게 5등급 차이가 돼요. 이러면 밝기가 100배 차이 납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걸 눈으로 알고 있고 머리로 외워야 된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그 다음에 별을 측정할 때 방법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겉보기 등급은 뜻이 뭐니?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그냥 내 눈으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 별을 봤을 때의 밝기에 대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 해요. 근데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야. 그래서 얘는 내 눈으로 그냥 관측을 했을 때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을 하는데, 얘는 별의 실제 밝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여기에 있다. 근데 별 A가 여기에 있어. 근데 별 B는 여기에 있어. 이러면은 우리 눈으로 들어왔을 때 등급이
물론 당연히 A가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었으면은 B가 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겉보기 등급을 봤다? 근데 요 새끼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래. 근데 얘는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 얘도 1등급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할 게 있죠. A보다 B가 훨씬 멀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내 눈으로 그냥 보면은 B랑 A랑 밝기가 똑같아 보인대.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원래 실제 밝기는 누가 밝은 거야? B가 훨씬 밝은 거죠. B가. 그래야지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절대 등급이라는 걸로 봐야 되는데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으로 측정할 때는 모든 별의 거리를 10파섹 거리로 맞춥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문학 용어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1 AU, 1 LY, 1 PC 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문학 단어가 하나하나씩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용어. 첫 번째, AU는 뭘까 뜻이? 1AU. 얘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천체 파트에서의 거리에 대한 단위는 절대로 킬로미터라는 걸 쓸 수 없어요. 왜? 너무 머니까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킬로미터, 그다음 미터라는 단위를 쓰면 너무 값이 커져. 그래서 천문학의 단위는 이 세 가지 단위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1AU 하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야. 근데 너네 태양에서 지구까지 물론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엄청 먼데 빛의 속도로 오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니? 그냥 잘 찍어봐. 빛의 속도로 오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얼마나 걸릴까? 8분 걸려요. 약 8분. 8분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와버려. 그게 요 거리입니다. 1AU의 거리야. 근데 1LY, 라이트 이어예요. 이걸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하냐? 광년이라죠. 1광년. 말 그대로야. 얘는 빛이 1년 동안에 간 거리. 야, 그러면 1AU가 큰 값이냐? 1광년이 큰 값이냐? 비교 불가죠. 이게 훨씬 큽니다. 1광년. 1AU는 빛의 속도로 8분의 거리라 그랬어. 8분. 얘는 1년이야.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훨씬 커요. 근데 1파섹이라고 하죠. 파섹? 1파섹은 얼마일까? 자, 이건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연주 시차가 1초 나는 별까지의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할 게 많았는데 지구가 원에는 등장 안 해요. 연주 시차는 등장 안 해. 그래서 나는 그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이걸 외웁니다. 1파섹과 같은 거리를 광년으로 따지면 3.26광년이 됩니다. 결론, 1광년보다 약 3배 이상이 큰 게 1파섹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값이 가장 큰 게 얘다 이거지. 1파섹이 제일 큽니다. 값이. 그러면 요 값으로 우리는 천체를 거리 측정합니다. 거의 대부분. 굉장히 먼 천체는 다 파섹으로 측정해요. 자, 그러면 10파섹 거리를 맞췄을 때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10파섹이면 몇 광년이냐? 1파섹이 3.26이니까 32.6광년 정도가 되겠네. 빛의 속도로 32년 정도 가면 그걸 10파섹이랍니다. 그럼 봐. 여기까지가 지구에서부터 10파섹 거리래. 야, 그러면 A는 뒤로 보내야죠. 뒤로 보내야 돼. 그러면 겉보기 등급보다는 절대 등급의 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값이 커져 작아져? 이게 헷갈리는 거야. 다 아는데 헷갈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급은 값이 어떨수록 밝은 별이랬어. 작을수록. 그래서 얘는 값이 커집니다. 오케이? 값이 커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뒤로 밀었잖아. 그럼 당연히 어두워져야지. 그지? 근데 요놈아는 앞으로 당겨야 돼. 앞으로 당기면 당연히 별의 밝기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더욱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진다. 요렇게 되겠지.
요 정도 개념만 일단 머리에 박으세요. 야,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 개념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난 너네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전체 파트 처음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걸 안 바란다. 일단 머리에 등급이라는 건 별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밝기라는 게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지게끔 설정을 했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밝기는 별의 광도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별의 밝기, 이걸 광도라고 했거든. 자, 요거까지만. 얘가 별의 밝기라고 했죠.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의 광도가 비례한다 라고 꼭 기억합시다. 광도는 별의 밝기다. 밝기는 결국 우리가 측정할 때는 등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러면 이 광도라는 건 우리는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광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광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광도가 높아요. 광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광도가 크다, 밝기가 밝다, 이퀄 등급이 작다. 꼭 기억해야 돼.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이게 헷갈리니까 제발 등급이 작다, 밝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떻게 광도를 결정하는지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흑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지구의 복사 평형 생각하면 돼요.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100이 나간댔지. 복사 평형이 된댔죠. 광도에 대한 게 처음에 나오는 게 흑체인데, 별은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이걸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분포는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렇게만 먼저 보면 돼. 흑체는 들어온 거 다 나가, 들어온 거 다 나가 라고 꼭 기억하시고, 모든 별은 완벽한 흑체는 아니야. 아닌데 우리는 가정합니다. 거의 흑체와 가깝거든. 그래서 모든 별은 흑체다, 일단 얘기를 해야 돼. 모든 별은 흑체, 모든 별은 들어온 에너지를 다 내보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흑체라고 했을 때 광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표면 온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통합과학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있을 거야. 자, 전자기파를 얘기했을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가시광선이죠. 자, 그럼 가시광선이 여기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해볼게. 그럼 가시광선 끝자락에 빨간색이 나오고 빨간색 바깥쪽에 적외선이 나온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 가시광선보다 왼쪽이면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은 영역이 자외선이다 라고 했을걸. 그래서 여기도 파장 마이크로미터 써 있을 거야. 마이크로미터,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파장과 에너지는 내가 비례한댔어, 반비례한댔어? 파장과 에너지 반비례예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예요. 그래서 에너지분의 1의 비례야. 그러면 요 에너지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온도예요. 온도. 에너지가 높다, 온도 높다. 맞잖아? 그래서 파장과 온도도 반비례합니다. 다시, 에너지와 온도가 비례야. 근데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죠. 그래서 에너지와 온도가 비례니까 에너지 온도 비례?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구나. 결론,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다시, 파장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여기 몇 개 정리를 내가 해줄 거니까 잘 들어야 된다. 비인의 변이 법칙. 자, 이건 지금 우리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람다 파장이야. 대신 맥스라고 써야 돼요. 람다 맥스. 이건 최대 파장이에요. 최대 파장. 그러니까 이 별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어느 영역이냐 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 6000 켈빈에 해당하는 별이 있거든. 요 별이 이런 식으로 파장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때 최대 파장 영역이 여기죠. 그러니까 최대 파장은 여기지만 요 영역이라고 본다면 요 정도 영역이 되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한 4000, 얘 볼까? 얘야. 요렇게 되죠. 그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영역이 얘보단 좀 길지. 그치? 그래서 비인의 변이 법칙은 최대 파장, 람다 맥스가 T분의 A다라고 하지만 A는 상수예요. 야, 지구학 전체 파트에서는 상수는 의미 없어요, 이제. 상수는 의미 없으면 비례로 바꿀 수 있어요, 비례. T분의 1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 보면 는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A라는 상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이라는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거 알잖아, 이거. 이게 만율력 법칙이야. 과학자의 숙명은 이걸 찾는 겁니다. 는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비례로 바꾸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M1, M2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상수 이제 무시할 거야. 허블 법칙도 나올 건데 허블 상수 필요 없어요. 그냥 V는 HR에서 H 빼면 V랑 R이 비례 관계. 다 비례 관계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와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대신 그냥 파장이 아니라 최대 파장. 최대 파장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높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됐어. 이제 한 개는 했다. 요거 이제 다 나중에 짬뽕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거 했어. 일단은 비인의 변이 법칙으로 알 수 있었던 건 별에서 방출되어지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광도가 크다. 즉, 밝다는 겁니다. 밝은 거야, 지금. 다 밝은 거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표면 온도가 그러면 어떤 색깔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요리 됩니다. 자, 내가 한 거대로 외워. 내가 하라는 대로. 첫 번째,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게 파란색이에요. 너희도 알다시피 불꽃 보면 파란색 불꽃도 있고 빨간색 불꽃도 있죠. 겉불꽃, 속불꽃. 파란색 불꽃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일 온도 높으면 파란색이야. 자, 이제부터 나처럼 외워. 한 칸 건너뛰입니다. 한 칸 건너뛰면은 백색이에요. 또 한 칸 건너뛰어 노란색, 한 칸 건너뛰어 빨간색. 이렇게 외워. 그래서 파백노빨 외워. 파란색, 백색, 노란색, 빨간색. 이걸 외워.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두 개를 섞는 겁니다. 가운데 거는 두 개를 섞어요. 두 개를 섞으면 파백색 하면 좀 그러니까 청백색이라 하는 거예요. 파백색도 맞아. 근데 청백색. 그 다음에 백색과 노란색을 섞었으니까 노란색이면 황색이죠. 그래서 황백색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란색이랑 빨간색 섞으니까 노빨색. 죽일 거야. 노란색, 빨간색 섞으면 무슨 색 되냐? 주황색 되죠. 요리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 외워. 건너뛸 때 파란색 건너뛰어서 백색, 건너뛰어서 노란색, 건너뛰어서 빨간색. 외우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천체 파트를 수업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너네도 뭐 체육 시간에 밖에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줄 세울 때, 야, 김혜인 기준! 하면 기준! 해가지고 막 줄 서잖아. 기준이 필요해. 그럼 우리 천체 파트 할 때는 기준이 누굴까? 당연히 우리 태양이죠. 우리 태양이 기준이야. 그럼 문제, 이 중에 우리 태양은 어느 색깔일까? 이건 잘 찍어보세요. 이 중에 우리 태양이 있어 실제. 어떤 색깔일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건 너네가 알런지 모르겠다. 내가 불빛의 세기가 똑같은 후레쉬를 준비했어. 불빛의 세기가 똑같은 후레쉬. 근데 이 후레쉬에 빨간색 후레쉬, 파란색 후레쉬, 노란색 후레쉬, 흰색 후레쉬, 이 네 개를 준비했다. 그 네 개 중에 밤에 이제 캠핑 가가지고 후레쉬로 비춰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야 돼. 그럼 너네한테 랜턴을 4개 준 거야. 4개 중에 아무거나 한 개 가져갈 수 있어.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니들은 어떤 색을 가져갈까? 제일 밝은 색의 빛을 가져가겠지. 그럼 문제, 어떤 색이 제일 밝을까? 밝기는 똑같대. 밝기는 똑같을 때 너희들이 봤을 때 제일 밝은 색이 하나 있어요. 준범 무슨 색 가져갈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뭐 갖고 갈 거야? 흰색. 혜연이 뭐 갖고 갈래? 흰색. 예준이 흰색. 다른 색 혹시 가져갈 사람 있나? 니들은 다 과학을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제일 밝은 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제일 밝아요. 너네 예전부터 나온 랜턴 생각해봐. 이거 뾱뾱 그거 하는 거, 그거 뭐야?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갖고 다니는 그 랜턴 있잖아. 그게 흰색 랜턴이냐? 노란색 아니냐? 왜 노란색일까? 노란색이 제일 밝아요. 근데 왜 밝은지를 얘기해 줄게.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노란색이 왜 밝냐면 태양이 노란색이거든. 태양이 쌤 노란색이어서 노란색이 제일 밝아요?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왜냐? 우리 인간은 태양에 속해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양빛에 가장 민감하게 진화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태양빛에 가장 민감하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태양빛인 노란색에 우리 눈깔이 가장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가장 밝다고 인식해요. 이거 실화야. 진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란색을 왜 제일 밝게 느끼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요. 왜?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든. 결국은 근데 노란색이 태양 빛의 실제 색깔이기 때문에 노란색인 태양별에서 우리가 탄생했다는 건 아마도 진화 경로를 거치면서 우리 눈깔이 태양에 가장 민첩한 노란색에 가장 흥분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들 믿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색지수가 출현되는 겁니다. 자,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 줄게. 우리 눈은 어떤 색의 빛에 가장 쉽게 흥분한다고?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노란색을 같은 빛을 봤을 때 노란색 별빛을 가장 밝다고 느껴요. 다시 별빛도 이런 별빛이 있고 이런 별빛이 있어. 이런 별빛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별들의 빛이 같은 세기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별을 봤을 때는 노란색을 가장 밝은 별이라고 인식한다고. 우리 눈은. 대신 사진으로 찍었대. 자, 이건 이제 우리 눈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진기로 찍으면은 얘와, 이거 뭐 가운데 낀 거 됐고,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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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중에 어떤 색의 빛을 가장 밝다고 느낄까? 카메라는. 당연히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입니다. 왜? 지워버렸네. 우리 아까 가시광선 영역 중에 파란색의 가장 스펙트럼이 짧다 그랬죠. 파란색이 가장 스펙트럼이 짧으면 가장 온도가 높은 거거든. 그래서 사진, 카메라로 찍으면 파란색 빛을 가장 밝다고 느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색지수가 나옵니다. 색지수. 자, 색지수는 카메라가 찍은 등급과 내 눈으로 본 등급, 이걸 차이를 볼 거야. 그래서 색지수는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눈으로 보는 등급이야.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가 나냐로 너 별이 어떤 색에 가깝구나,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진 등급은 픽처죠, 픽처. 그래서 P라고 쓸 거고, 안시 등급은 비저블 해서 V라고 할 거예요. 사진 등급, 안시 등급. 자, 문제. 별이 있다. A가. 별이 있어. B가. 자, 얘의 사진 등급을 찍었을 때 2등급이 나왔대. 근데 얘를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더니 3등급이 나왔대. 자, 얘도 사진으로 찍었을 때 1등급이야. 근데 눈으로 봤을 때 0등급이래. 자, 그럼 축정을 해봅시다. 얘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더 밝게 보인 거야? 눈으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인 거야? 내가 밝게 보인다는 건 등급이 작을수록 밝게 보인댔죠. 그럼 여기에 더 많이 흥분을 했지. 더 밝게 된 거니까. 여기에 더 많이 흥분해서 2등급에서 3등급을 빼는 겁니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얘기는
노란색에 많이 흥분하는 안시 등급보다는 파란색에 좀 많이 흥분을 했다는 거죠. 그럼 별의 색깔은 푸른색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색깔보다 이 색깔이 더 많이 흥분했잖아. 이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안시 등급은. 그러니까 노란색의 별빛으로는 3등급 정도인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2등급 정도니까 카메라로 찍은 파란색이 약간이라도 밝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은 약간이라도 푸른색 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근데 사진 등급은 1등급이고 안시 등급은 2등급이 0등급이에요. 그럼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니까 이 별은 1등급이죠. 그러니까 값이 1.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 사진 찍은 것보다 내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더 많구나. 아, 약간 노란색의 별빛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푸른색 계열의 별입니다. 온도가 매우 높은 별이에요. 근데 플러스 값이 나오면 얘는 붉은색 계열의 별이에요. 물론 노란색 맞아. 근데 노란색 맞는데 결국은 안시 등급이 좀 더 크다는 거는 노란색 쪽으로, 즉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태양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이 된댔죠. 기준. 우리 태양은 노란색이야. 그 다음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 정도 됩니다.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 정도 돼요. 자, 그러면 파란색은 도대체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자, 파란색 별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3만 도가 넘어요. 3만 켈빈이 넘어. 나중에 외워야 될 건데, 자, 외워야 될 게 있어. 이 새끼가 중요한 새끼예요. 흰색. 이 새끼 중요합니다. 이게 흰색의 온도가 딱 10,000 켈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에요. 10,000 켈빈보다 얘는 높은 거야. 얘는 10,000 켈빈보다 낮은 거예요. 일단 이 정도 개념 두 가지로 잡으면 돼. 첫 번째, 10,000 켈빈보다 얘는 높고 얘는 낮다. 두 번째, 우리 태양의 노란색의 표면 온도가 약 6000 켈빈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6000 켈빈이니까 얘는 더 낮을 거고 표면 온도가 얘가 더 높을 거죠. 자, 그럼 문제. 얘와 우리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면 파장이 누가 누구보다 짧을까? 내가 분명히 아까 빈의 변이 법칙으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댔죠. 그럼 방출되는 최대 파장은 얘가 짧아야지. 온도가 높잖아. 그럼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얘가 더 길어요. 요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9쪽 볼게.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자, 아까는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두 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터를 세 개를 쓸 겁니다. 필터를. 그래서 첫 번째 U 필터. U는 우리가 아는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이 자외선이죠. 블루. 파란색이야. V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비저블 레이라고 해서 적외선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한 빛이 얼마나 많냐로 너가 밝은 별이냐 어두운 별이냐 표면 온도 높냐 안 높냐 그거 얘기하겠다는 거야. 봐봐. U 필터를 많이 통과했대. 그럼 U 필터를 많이 통과하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파란색 계열의 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필터 마찬가지야. 블루 필터, 블루. 파란색 별일 경우에는 얘를 많이 통과하죠. 근데 V 필터를 많이 통과한 별이래. 그럼 여기는 약간이라도 적색, 적외선의 개념을 많이 통과한 거니까 약간이라도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되겠죠. 요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B-V 등급,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MP에서 MV 뺀 거나 B 등급에서 V 등급을 뺀 거나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세트로 외우세요.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값이나 B-V 값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밝은 별 또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 하면 되고, 마이너스 값. 얘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 아, 표면 온도가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온의 별은 B-V 값이 플러스 값. 고온의 별은 B-V 값이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겠다. 색지수. 그 다음에 비인의 변이 법칙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어요. 표면 온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은 별이야. 내가 오늘 분명히 처음 얘기한 게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 얘기할 거야. 밝기, 광도 측정. 이 광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 온도입니다. 광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 온도야. 그럼 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 분광기로 관측할 경우에는 최대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두 번째, 내 눈깔로 보는 거랑 사진 찍어서 보는 거의 등급 차이로 색지수로 표면 온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면 이것으로서 광도가 어느 정도일지 대략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까지는 했어. 자, 이제 분광 관측의 역사인데 이건 너네 내신 시험 볼 때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워봐야 어차피 못 외울 것이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특히나 중요한 게 뉴턴, 프라운호퍼, 분젠 요 새끼 정도는 중요합니다.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외워.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뭐 스펙트럼 이것도 통합각 때 다 배웠죠?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됐어. 중요한 건 아니야. 별빛의 스펙트럼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분광기로 쭉 표현을 해보잖아. 그러면 표면 온도가 아까 가장 높은 게 푸른색 계열이고 가장 낮은 게 적색 계열, 빨간색 계열이었잖아. 이걸 분광기로 쭉 펼쳐서 등급을 매겼어요. 그걸 분광형,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칭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게 이제 짜증나니까 니네 이거 중딩 때도 외우지 않았냐? 외우세요. O, B, fine, girl, kiss me. 뭐 해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O, be a fine girl, kiss me. 모르겠어. 자, 아무튼 간에 요걸 외우시고 요것만 외우면 돼. 문장 하나만. 이게 앞 글자만 땁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요 앞 글자가 별의 분광형이에요. 분광형.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대신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뭐? 색깔. 색깔. 자, 제일 먼저 무슨 색이었어? 제일 먼저 푸른색. 한 칸 건너뛰면 무슨 색? 백색. 한 칸 건너뛰면 노란색. 한 칸 건너뛰면 빨간색. 그 다음 가운데 거 어떻게 한다? 합체. 합체. 푸백색 하면 이상하니까 청백색. 백노색 하면 이상하니까 황백색. 노빨색 죽인다 그랬어. 주황색. 이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분명 외우라는 게 있었어. 뭐? 두 개. 우리 태양. 태양은 무슨 색? 노란색.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우리 태양은 G형별입니다. 분광형으로 봤을 때 G형별에 속해요. 그 다음 내가 뭐 외우랬어? 백색. 왜 외우랬어? 표면 온도가 1만 켈빈이니까. 이 새끼의 분광형이 A입니다. 요거 외워야 돼, 이걸. 분광형이 A인 별, 여기 나와 있죠? A. 분광형이 A인 별이 표면 온도가 최대 만도, 흰색입니다. 분광형이 G형인 별, 5천에서 6천이죠? 노란색. 우리 태양은 정확하게, 내가 아까 약 얼마 그랬냐? 우리 태양의 온도가 약 6천. 정확하게는 5,800이에요. 이게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예, 이제 내가 오늘 수업하고 싶은 걸 다 외우는 거예요. 다시, 오늘 내가 계속 복습 계속 할 거야. 그냥 외우라고.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외워. 여기서 외워, 여기서. 자, 다시 오늘 배울 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별의 밝기 측정, 광도.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뒤에 또 배울 거지만 오늘 앞서서 배운 건 광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표면 온도. 그럼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별의 파장을 보고 온도를 간접적 확인. 두 번째, 색지수로 간접적 확인. 세 번째, 지금 한 거죠. 분광기, 분광형. 이건
별의 이제 스펙트럼을 봐야 돼, 실제. 그 스펙트럼을 쭉 펼쳐가지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사진만 찍고 눈깔로 보면 된다. 이거 보면 되니까. 분광형은 스펙트럼으로 쭉 해갔을 때 표면 온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배웠는데 밑에 봅시다. 자, 이제 되게 특이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지금은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세기다 라고 나오거든. 자, 지금 O형별부터 M형별까지 있는데 여기 뭐 7도 있고 뭐 제로도 있고 5도 있죠. 자, 분광형은 원래 제로부터 9까지 갑니다. 제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부터 시작하니까 온도가 매우 높아서 그래요. 이건 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운데 게 중요해요. 내가 외우라는 거 2개 있었지. 이 가운데 값에서. 뭐? 항상 우리 태양. 그 다음 A. 자, 우리 태양은 내가 아까 G형이라 했는데 G형도 G0부터 세부 분류하면은 G1, G2, G3 가다가 G9까지 가요. 자, 그 다음 G형별은 표면 온도가 5000에서 6000까지 간다 그랬지. 제로부터 시작해요. 제로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100도씩 빼면 돼. 내가 아까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켈빈이랬어? 정확히 5800. 우리 태양의 정확한 분광형은 G2형입니다. G2형이에요. 그 다음 A형 별이 1만 켈빈부터 내려가. 근데 내가 1만 켈빈 중요하겠죠? A0입니다. A0형 별이 1만 켈빈의 별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주는 거냐면 흡수선의 세기예요. 너네 별은 아까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방출 스펙트럼도 있고 흡수 스펙트럼도 있잖아. 흡수 스펙트럼은 자기의 온도에 해당하는 원소를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이에요. 좀 어려워 여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달라요. 꼭 이렇게 말하면 돼. 본인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 근데 보면 1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2형, 수소는 없네. 헬륨 봅시다. 헬륨 1형, 헬륨 2형 이렇게 되어 있죠. 너네 1형과 2형은 원소는 같지만 1형과 2형의 차이는 뭐냐면 1형은 우리가 아는 중성 상태입니다. 근데 2형, 3형, 4형 가면 이온이에요. 이온. 그럼 이런 생각하면 돼. 헬륨 이온의 흡수선이 이거예요. 그 다음 헬륨 원자의 흡수선이 이거야. 자, 표면 온도가 누가 높은 건 니들이 아냐? O형이 높냐? B형이 높냐? O형이 높지. 근데 O형은 헬륨 이온의 흡수선이 최대고 B형은 헬륨 원자의 흡수선이 최대야. 왜냐? 이온인 거는 너네 화학에서도 배웠잖아. 전자를 떼야 이온이 돼요. 결론은 이온이 되려면 이온화 에너지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 즉, 얜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상태인데 얜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무려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헬륨 18조그니까 내가 안 떨어진댔잖아.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해야지만 얘가 생겨요.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밖에 흡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외워야 돼? 항상 중요한 새끼 A형과 G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형은 외워.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최대입니다. A형 별은 중성 수소 흡수선 최대. 외워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태양은 누구의 흡수선이 최대냐? 요 새끼입니다.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최대예요. 우리 태양은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최대야. 그 다음 가끔 이런 문제 나온다. 가끔 우리 태양은 중성수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이건 땡입니다. 왜?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이거거든. 우리 태양도 있어요. 흡수하긴 해. 근데 우리 태양의 흡수선의 최대값은 칼슘 2형의 흡수선이에요. 이게 최대. 그 다음 A0형의 흡수선은 최대값이 수소의 흡수선이 최대값. 요렇게만 아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